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삭공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이고요. 의정공 종중 현안 문제 7번째예요. 지난번에 영상에 이어서 6번부터 9번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간단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집니다. 나름대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화면을 하고, 지난 시간에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6번부터 9번까지 드리는데 6번에는 이율배반 자기 모순으로 종토매각 혈안하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변절자들의 변명, 이런 제목이고요. 8번째는 비리 출신 이사, 변절자들의 말과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은 거의 좀 주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정의의 힘이 강하다 하는 것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번에 이율배반 자기 모순으로 종토매각 혈안하는 제목에서요. 저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BOT니, BTO니, BOT니, 또 뭐 자산 수중 이익이니, 이런 어려운 말을 쓰면은 일반인들이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자꾸 기망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종토 매각을 정당화해버리고 해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BTO, BOT 방식을 적용할 때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해당하는 용어거든요. BTO, BOT는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BTO는 Build, Transfer, Operate라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건설하고, 업자가 건설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업자가 건설을 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한다, 영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인데, 이걸 풀었으면은 조금 업자가 건설을 하잖아요. 우리 세연 같은 경우에는 세연이 이제 건설을 하는 겁니다. 골프장 건설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 후에 이제 골프장 개발이 다 끝나고 준공 후에 이제 그거를 소유권을 우리 종중에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업자가 운영을 해서 자기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BTO, 지금 현재 여기 BTO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임대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긴 편입니다. 근데 이제 BOT 같은 경우에는 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업을 하고 나중에 뭐냐면은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뭐냐면은 지상권을 가지고 전체를 운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BOT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임대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운영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거의 지상권을 다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운영해서 운영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영업권을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패턴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조금 위험 부담이 높지만은 또 잘 운영하거나 또 운이 좋으면은 큰 어떤 그 보상이 있다, 뭐 수익을 얻는다, 이러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BTO의 BOT라는 말인데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약서 이 과정을 한번 보면은요, 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2014년 10월 29일 2차 임대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회장이 이학성, 총무 이성근, 이용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뭐냐면은 계약의 주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뭐 임원들이었으니까. 이때 임대차 계약 기간이 23년에서 3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15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자, 그 다음에는요, 관리형 토지 신탁 체결은 언제가 되느냐? 거의 한 일주일 후, 일주일도 채 안 돼서 2010년 11월 5일 날 관리형 토지 신탁 KB 신탁사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이때도 임원은 회장이 이학성, 총무는 이성근, 이용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런 과정에서 이 23년에서 33년으로 바뀐 것, 임대료가 15억에서 3억으로 바뀐 것,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전체로 우리가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비판을 좀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 한번 보세요.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파주에 있는 골프장을 이렇게 모델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3일 회계법인의 평가가 있어서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리형 토지 신탁을 하는 내용하고 엮어지고요. 당시에 또 시세가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전제가 되면서, 일단 뭐냐면은 종중 소유다, 이 제목인데요. 그 당시에 제주 제피로스, 정홍이가 뭐 대표로 있는 제주 제피로스가 2천억 상당의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문에도 나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도 난 어떤 회사가 골프장을 개발하여 골프장의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은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종중 토지가 위험해질 것이라, 이렇게 해서 준공 후에 종중 소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종중으로 하고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예요. 종중 소유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 33년 기간이 되면 이거는 종중에다가 무상 반납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3억으로 바뀌었다든가 15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다든가 23년에서 33년으로 바뀌었다든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때 또 임대료 3억으로 했는 것들은요, 그러니까 BTO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중중으로, BTO라는 거는 뭐 개발을 해서, CNCC가 개발을 해서, 서리CC죠, 개발해서 소유권을 종중에다 하고 자기네들이 영업을 해서 영업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준공과 동시에 종중으로 종중 소유를 하고 연 임대료를 3억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BOT 방식,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자기 지상권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운영을 하고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지상권을 주고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그때는요 종중에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지상권은 흠더 소유권은 업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어차피 그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종중이 취득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가 약 180억에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은 연 임대로 15억씩 받아도 23년 지나서 180억의 취득세를 낸다면은
실제로 연 뭐 1억 2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3일 회계법은 평가를 이렇게 참작을 해서 그러면은 연 임대료 3억을 하고 무상 반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중 소유도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엮어져 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체 제세 공과금은 일체 종중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일체 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임대 기간은 또 이것도 내용이 좀 있는데요. 23년에서 33년으로 바뀐 거는 임대 기간을 늘려주면 하겠다. 그때 서리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중 총무하고 임원이 그 제페레스가 추천한 여의도에 있는 인덕 회계부분에 의뢰를 했습니다. 23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 서리시 씨가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3년으로 연장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그 당시에 골프장 시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을 들어보면은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절반이 전부 다 골프장 문을 닫았다. 한국에도 골프장 시세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 기간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15억에 3억으로 여러 가지 어떤 조건 때문에요. 그리고 여건에 근거하여 책정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 파주에 있는 골프장을 모델로 하고 3일 회계법인의 그 평가도 참작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형 토지 신탁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임대료 3억을 받는 조건으로 제세 공감을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서를 변호사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취득세를 종중이 부담한다, 엉뚱한 말을 하는 자들, 계약 당시 주도적으로 했던 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세 공과금과 취득세를 안 내려고 임대료를 15억에서 3억으로 임대 기간을 23년에서 33년에 해줬는데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10원짜리 하나 내는 것 없이 그냥 매년 3억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계약 당사자들이면서 임대료 3억 받아가 200억 제세 공과금을 낸다? 이게 몇 년치입니까? 이자들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를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정홍이라는 사람이 수감이 됐다가 석방되면서 골프장을 아예 안 하겠다고 우리 종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정의가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 가지고 이완이 이성이 골프장 개발하도록 하자 이렇게 막 계약이 되고, 계약 당시 총무 이성은 이영덕이 아닙니까? 유튜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번을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 모순, 이율배분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0일 이때 이제 총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결국은 이학성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임기가 끝나고 회장 이용희, 총무 이성희, 이장희 이렇게 해서 임원 구성이 됐는데, 이때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 2015년 3월 6일 4차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료 3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과정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완전히 자기네들은 자기 모순, 자기 이율 배반을 서슴지 않고 총토 매각에만 오로지 해란이 돼 있다고 봅니다. 못된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절자 이사의 체육시설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글을 올려가지고요, 자꾸 또 종원들을 기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임시 사용 후, 골프장이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임시 사용 후에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탁회사가 내는데 위탁자가 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말 납부를 완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서도 하고 관리 신탁서, 관리형 토지 신탁 그것도 전체 유튜브를 아주 길게 좀 더 기초를 쫙 깔아놨잖아요. 하나하나 전체가 다 파악을 해서 기초를 전체 깔아놨습니다. 거의 30개를 이렇게 기초를 전부 다 깔아놨습니다. 일체 세금은 신탁회사가 내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토지 임대인 종중이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탁사가 자금을 결제하지만은 그 자금은 골프장 개발 세연의 것입니다. 그 자금이에요. 우리는 그냥 보증서 주고 그냥 그겁니다. 자기는 그 보증 받아가지고 자기 빚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자기네 돈입니다. 즉 세연의 자금이에요. 그 자금으로 신탁사가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탁사가 우리 종중에다가 취득세 내라고 요구하는 게 있었느냐 이거예요. 종중에 세금을 청구한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계약 위반입니다. 실제로 종중에 결제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결제한 어떤 임원이 이게 배임입니다. 전부 다 이런 건 전부 다 소송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납부를 완료했다는데, 뭐 납부 완료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납부를 완료했다는데 신탁회사가 납부를 완료한 것은 세인이 납부한 것입니다. 종중이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발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증거를 갖다 대가지고 종원들이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엉터리 같은 말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증거도 없이 말을 어설프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가 찰 지경입니다. 정말 가증스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종원들에게 사실을 호도하고 기망하려고 한다고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자들이 200억을 세금을 내느니 그냥 300억 팔자고 하던 자들 아닙니까? 세금 200억이 없으니까 300억 갖고 파는 것이 낫다고 떠들고 다녔던 자들 아닙니까? 뭐 세금을 따지니까 이제 뭐 취득세 34억 내야 한다? 또 뭐 600이 가격이 뭐 620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자? 전부 다 회계 망치가 한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의 그 종중 종토를 가지고 말이에요. 수천억을 줘도 우리는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공시지가액보다도 없는 걸 팔자는 거예요. 이런 역적이 어디 있습니까? 2019년에는요, 종중 집행부들이 240억에 팔자 하던 때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세인이 부도가 날까봐, 그러면 종중이 그냥 그 풍지박산 되니까, 팔자, 이렇게 해요. 또 뭐 한편으로는 종중에 빚이 많으니까, 빚 감당이 안 된다, 팔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어처구니 없는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일곱 번째로 갔어요. 변절자들의 이사들의 변명들 하는 겁니다. 이게 종중에 참 연안시 단톡방에, 카톡 단톡방에 이렇게 올라왔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카톡상에서 반박하는 글을 이렇게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일단 이사들이 쓴 글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종토매각에 찬성한
비대위 이사들의 글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세금을 어떻게, 여기 내용 한번 보세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모르고 원론적인 주장만 하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종원들이 많아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종중에 부과될 세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이전으로 부과되는 세금, 그걸 이전세라고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취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전세다. 두 번째가 보유세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그런 거고요. 또 그러나 이전세는 자산 수중 이익이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는 종중이 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보세요. 좋다. 이에 대해 비대위 이사들은 자체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파악했다 하고 있어요. 파악을 했으면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종원들에게 보여줘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모든 종원들께 이와 반대되는 전문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중체단 일을 해명도 안 하고 그냥 종토매각으로 종토매각 총회로 그냥 넘어가 감행을 하는 겁니까? 일을 올바르게 잘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역행하는 짓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좀 반박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저런 거를 쭉 읽으면은요, 한마디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없군요. 네, 이런 카톡에 올린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주장만 한다고 하는데, 그대들이 원론의 개념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 지적하고 싶군요. 원론이라는 것은 근본이 되는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원론에서 벗어나면 애여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애여가 되는 조항이라도 뭐 따로 있는 것입니까? 또 두 번째는요, 그대들은 제세 공과금에 대한 단어 뜻을 알면서 자꾸 호도하는 저희가 무엇인가요? 세금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취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게 이제 이전세다. 두 번째는 보유재산세, 보유세로, 이 보유세인데 그것이 재산세와 종부세다. 이것들은 모두 다 제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요. 단 종중이 임대료 3억 5천만 원, 이것에 받는 것에 대한 소득은 종짐이 부당하는 거예요. 자, 이전세는 자산 수중 이익이기 때문에 종중이 부담한다고? 자산 수중, 수중 이익이 뭐냐? 이거를 제가 한번 좀 알아봤더니,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것은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 어떤 자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에요. 무상으로 제공받을 때 생기는 이익이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인이 종중으로부터 33년 사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골프장을 시설하여 종중에 기부하는 자산인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이제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뭐 전문 용어인데,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그거를 개발해 사용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종중에 기부하는 그 자산이 사용 수익 기부 자산입니다. 그걸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할 수 있어요? 세연이 33년 동안 골프장을 시설하여 돈 벌려고 지어놓고 무상으로 제공한다. 얼통닭도 않는 구실을 갖다 대면서, 그 저희가 뭐예요? 엉뚱한 단어를 갖다 붙이면 붙이는 그대들의 저희가 정말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무지의 소치인지. 나쁜 저희나
무지로 종원들을 현혹하거나 기망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대들이 비난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걸 모르고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고, 그래 누가 종원들이 납득하고 수긍하겠어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도 종토를 팔면 안 된다고 불만이 있는데, 이 전부 다 엉뚱한 글을 쌓은 엉뚱한 단어를 갖다 대가지고 종원들을 아주 기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한 번 봐요. 그대들이 사비를 들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용을 파악했으면은 그 전문가의 자문서를 제시해가지고 종원들을 설득을 하든지 해야지. 그거는 일체 보이지도 않고, 아니 종토를 가지고 어린애 장난치자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나 한번 보자, 가위바위보 해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예, 종원들에게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참 그대들이 억지 주장을 하니까 마지 못해가지고 계약서를 보니 명확한데 계약서 숨기고 있다가 들통 나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저희 한번 종원들을 할 때 종원들은 변호사와 회계사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몇 사람한테 물어봤지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참 물어보고도 너무 자명한 건데, 아니 초등학교 3학년 3쪽 돈자도 뻔히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고도 창피해가지고 임원들이, 종중의 임원들이 억지 주장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원들에게 제출하라고 하지 말고요, 그대들이 제출하는 게 순수가 맞지 않아요? 적어도 이사라는 감투를 쓰고 있지 않나. 종원들한테 하라고. 이 무책임한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네들이 아주 근본이나 기본이 아예 틀렸다가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중대한 일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아예 틀려먹었어요. 그대들의 어떤 태도 자체가 근본이 틀려먹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8번째, 비대위 출신들의 말과 행위들에 대해서 쭉 제가 한번 엮어서 모아봤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정말 가증스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우리 종중이 이렇게 가느냐 이거예요. 자, 한번 제가 좀 차분히 말씀을 들어볼게요. 작년 9월 24일 총회 때요, 비대위, 우리 소위 비대위 위임장들을 전부 다 몰아가 줬어요. 그래도 종중에서 열심히 활동한다 해가지고 새 4명한테 몰아줬어요. 근데 그 새 4명이 매각 세력과 몰래 야합해가지고 이 열심히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면 돼. 청년들끼리 몰래 야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배신했다고 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총회날 분탕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매각 세력과 서로 짜고 임원 구성을 하자 이거예요. 몰래 합의문에 서명을 해놓고는, 아니 서명 안 했다고 딱 잡아떼잖아요. 그게 나중에 다 드러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비대위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뻔뻔하고 야비하게 이럴 데 없으죠. 거기에 배신감을 느꼈는데 거짓말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을 그래도 종중에 들어가서, 이사로 들어가서 종토 매각에 반대한다, 이래서 반대하는데 이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결국 종토 매각을 하는데, 총에 붙이는데 찬성한다니까 거짓말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의정공 임시총 유튜브 영상이 다 있습니다. 의정공 임시총회 하면서 1, 2 유튜브 영상이 다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요, 거의 지구가 멸망해도 이 영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제가 없애지 않으면 영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합의문에 서명한 것 때문에 총회가 또 엉터리로, 총회를 엉터리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위임장 검사도 절반을 하고 절반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총회 당일날은요. 중복 검사는 전체도 하지 않았어요. 참석자 명당, 등록 명단도 아예 없이 그냥 위임장 가져온 건 무조건하고 숫자 세가지고 임원 선출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총회가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유튜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엉터리 총회였는데 이 판사마저도 뇌가 없는지 위임장 검사를 다 했다고 하고 중복 검사도 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정말 흰색을 검정이라고 하고 하니 어떻게 이렇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본안소송 중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그리고 나서 비대위 출신 이사들 23억 횡령 및 배임 고소권을 나중에 처리한다고 하면서 고소 취하를 해버렸습니다. 종토 매각 세력들이 4번의 총회를 하면서 거의 5억 이상씩 전부 다 들어서 그거를 전부 다 위임장을 사는데 어떤 비용으로 쓰고 그것이 종토 매각하는 세력들한테만 돈을 썼어요. 부당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위임장을 매각 세력이나 종토를 지키는 세력이나 그 위임장 공평하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배임이고 횡령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소를 자기네들이 해놓고 고소를 취하시켜 버렸어요. 총회 4번 하면서 23억을 썼습니다. 공범들은 뇌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연이 총회비를 대기를 해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종토 매각하려고 돈 대주는 거니까 뇌물로 볼 수 있잖아요. 매각 찬성 위임장을 받기 위해 썼다는 혐의로 지금 수사 중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제는 자신들이 종토를 팔아 치우려고 하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이요. 거기다가 고소건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하기 위해서 고소 취하를 했다고 했으면은 뭐 그것이라도 지켜야 할 텐데 종중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정말 깜짝 놀란 일을 했습니다. 감사 결과 아무 입사도 하는 탄원서에다가 전부 다 서명을 다 해줬습니다. 거기에 태희 부회장님과 다른 이사님 1명 빼고 변제하는 자리 모두 다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알게 됐습니다. 입이 12개라도 할말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인수위원회, 명목은 인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완전 매각위원회예요. 인수위원으로 해놓고는 매각을 위한 설명회를 하러 다녔습니다. 결국은요. 70일 동안 비용 3천만 원 날리면서 매각을 위한 모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명회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유튜브에 다 올리려고 제가 하다가 종토 수호 이사로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가 미뤄뒀습니다. 나중에 하겠다. 유튜브 차례 목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0일 동안 3천만 원짜리 엉터리 설명회에 대한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낱낱이 기록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자 불당구 인수위 결과 보고 설명했습니다. 그거를 이게 양이 얼마가 되느냐 그때 보면은 뭐 골프장 시설물 준공 후 보유권 순위 검토사항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 이승건 외에 4인 70일 동안 검토한 사항이다. 제가 이거를 참 5시간 6시간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분개심을 느낍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의 기록을 제가 얼마나 기록해 놨느냐 이거 쪽수가요
22쪽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자료 정리를 정확히 해서 엉터리 설명회를 좀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종중에 들어가서 종토 매각을 반대한다 해가지고 제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 변절한 이사들이 하는 말들, 종토 매각 총회 개최에 찬성한 이유들 하는 겁니다. 종토 매각 총회를 개최하는데 찬성을 했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팔아야 된다. 우리 종중에 돈이 없지 않느냐? 당장 제설 손괴 33억 그거 물러줘야 되는데 어디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쭉 한 9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요. 그런데 33억을 종중에서 낼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옆집 사람에게 이 집 불 질러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 질렀어요? 불 질러도 돼요? 이렇게만 했어요. 물어보고 불 질러도 된다고 해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럼 누가 범법자가 되는 겁니까? 옆집 사람이 했다고 자기가 불을 지르면은 실질적으로 실행자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업자의 법률 고문이 제시를 부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종중 임원들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총료 재산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제시를 부쉈으니 실질적인 범법자는 행위자 세인이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세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일종의 공범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법인의 불법 행위 한번 찾아보세요. 부진정 연대 채무로서 이사들이 각자 책임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신성시 여기는 제시를 부쉈으니 따로 아마 모조리 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토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제가 열거를 했는 거, 요 이사들 쭉 했는 내용들을 제가 쭉 모았습니다. 당장 제설 손괴 물어줄 30억이 돈이 없으니까 팔고 팔자. 또 취득세는 종중에 내야 한다느니 팔자. 뭐 세금 200억이 없으니까 300억에 파는 게 어떠냐. 또 300억에 팔면은 빚 100억 갖고 200억 남는다. 이거 계속 하던 소리였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은 지금 뭐 625로 가격이 오른 건 세연의 덕이다. 참 자유시장 시장 경제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집값 상승을 바라보고 골프장 개발했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또 용인 불단골 옆에 있는 남해 홍수 땅이 얼마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 종토를 계산해야 돼.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또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전임자들이 전부 다 잘못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문제가 없어요. 뭐 공사 대금이 1130억이 들어간 것이 맞다고. 완전 세연의 대변자 역할이라고. 뭐 노가다 30년을 해서 안다느니. 이사 중에 토목공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이 맞다고 한다니. 또 한동안 뭐 300억에 팔자고 막 이렇게 할 때 뭐 앞잡이 노릇한다고 비난하니까 뭐 고대의 준술이다는 식으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막 포장하더니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종토 매각 앞잡이 노릇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토 매각을 총회에 붙이자고 찬성한 자들이 아닙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한 목록을 보면은요, 누가 이런 자들의 말에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들이 이사를 맡고 있으니까 종토가 나겠습니까? 이런 자에 동정하는 이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철부지들인가? 그리고요, 종원들한테 이런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해놓고는 뭐 비난하니까, 예?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니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종중에 해악을 끼치는 자는 종중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조만간에 그런 날이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삼쪽 콩밭 출신 이사들 모두가 의정홍 종토 매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장영홍파도 아주 심합니다.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착 세력들을 종사를 어체푸는 죄로 철저히 척결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종토를 팔아야 한다는 어떤 궤변을 가져와도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종원들의 판단이 맡긴다? 그래 놓고 팔려고 나서지 않았어요? 종원들의 판단을 맡긴 말로 정말 나대지나 말았으면 좋겠어요. 종중에 해악만 끼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야 한다는 핑계와 구술을 대기 위해서 계속 기만하고 헤어놓고 그런 내용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악한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사는요, 참 궤변을 자꾸 늘어놓는데 꾸정물에 들어가서 맑은 물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궤변이에요. 아이 종중 전체 과거의 이사들이 전부 꾸중물이니까 자기는 맑은 물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궤변이 하고 있어요. 뭐 대말을 잡기 위해서 작은 말을 희생해야 된다는 궤변입니다. 뭐 차뛰고 포뛰고 고소 취하해주고 감사 결과 아무 이사 없다고 탄원서에 도장을 더 찍어주고 매각 총회 개최에 찬성한 사람들, 이 대말을 갖고 소말을 희생하는 겁니까? 또 궤변이 종토를 지키고 싶지만은 대세가 기울어졌으니까 종토 매각 총회 한번 붙여보자는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줏대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힘이 없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자와 뭐 다른 겁니까? 신념도 없고 줏대가 없습니다. 자기 주견이 없습니다. 종원들과 상의 한마디도 했습니까? 이게 총회에 붙이면은 공정한 게임입니까? 그냥 종토를 넘겨주겠다는 것과 뭐 다른 겁니까? 종원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엄청난 시련을 준다는 걸 모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럴듯한 구슬을 갖다 대면은 통하는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뭐 세상을 요런껏 살면 된다는 식이에요. 뭐 상대 주인이 하면서 요령만 또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왕좌왕합니다. 한 10년 나놓고 보세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잖아요. 사상적 뿌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올바름에 대한 어떤 철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결국은요.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고 궤벌을 늘어놓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뿌리 없이 행동하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올바르게 처신한 법을 모르고 올바른 것에 대한 철학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인생은 실패작으로 끝난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일자 무식이어도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면은요, 한여가 평생 살면 그런 분이 진짜 훌륭한 삶이라고 참 누구나 존경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참 외람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종중에 이사들이 좀 더 그렇다고 하는 걸 저는 너무나 제가 절실히 많이 느낍니다. 올바름에 대한 뿌리가 튼튼하면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또 한 변절자 중에 한 이사는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하는 소리가 절대적인 것도 없으면 상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종원들이 추상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하고 종원들을 폄하를 하고 있어요. 이는 올바름에 대한 철학이 없고요, 보편 상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류에 편승해서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이 그 사람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종토를 팔아도 괜찮은 궤변에 이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람의 처세는 다른 사람의 다수가 같이 갔으니까 같이 가야 한다 하는 줏대 없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올바르고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종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주자 억지 주장하니까 누가 수긍할 것인가? 올바른 판단에 입각하여 선행을 행해야 세월이 지날수록 그것이 빛이 나거나 적어도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또 어떤 매각파들은 정말 황당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팔아서 우리 당대의 혜택을 보자. 30년 지나서 자손들이 잘 되면 뭐하냐. 그들이 팔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팔아먹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다른 사람이 팔아먹을 것이니까 우리가 팔아먹자. 또 어떤 종원은 종중이 시끄러우니까 팔아치워버리고 돈이나 나는 먹자. 먹고 말자. 이런 종원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자꾸 많이 맺힙니다. 저런 사고방식을 가졌냐, 정말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말하는 것에 한 가지도 맞는 말이 어디 있냐. 정말 개떨어서 짝이 없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맺혀. 유치한 말들을 반박하는 제 자신이 좀 서글퍼집니다. 이런 궤본론자들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이사직을 맡고 있으니까 종토가 남아나겠느냐. 자기네들이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성찰하고 각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면 자기가 힘이나 대단히 있는 것처럼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식으로 이 오만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보고 이제 대세가 다 그렇게 기울어졌으니까 자기 편으로 오라고. 참 서글펐습니다. 그 당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정의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경에 사시는 용원 일가님의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10여 년 전부터 종토를 지켜야 한다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수시로 늘 바른말을 하셨어요. 지금도 많은 바른말을 하고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종토 매각에는 총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주변 일가분들에게 위임장을 거의 60장 받아서 항상 보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올바른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임장 60장을 만들어지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후원금도 자꾸 내시고 말이죠.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면 정의가 통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멀리 지방인 문경에 계시면서 이런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힘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파주에서도요, 참 위임장 수고비를 좀 줘야 위임장을 이렇게 잘 거둘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행편이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제 제대로 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내용을 듣고 뭔 생각을 하셨는지 돈 100만 원 후원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장을 62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곳곳에서 이런 의인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토가 지켜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분들, 실력 있는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모조리 정의의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라도 떨어지면은 뭐 자신이 이익을 쫀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순수한 정의정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단톡방에서도 직배 거기만 하고 일체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냉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용히 후원금도 내시고요. 종토 매각을 하면 안 된다. 일체 자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위임장 행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연안리시의 집단지성이라고 저는 하고요. 우리 인간의 보편정서다. 이런 것을 두고 저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편 우리 단톡방에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나타나서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같이 종토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이권 개입하고 있는 사람이 종토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의에 기초하지 않는 매각파들은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괴멸하고 말 것입니다. 정의는 끈질긴 힘이 있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들러리로 설 줄만 알았지 주견이 전부 다 없습니다. 매각파들은요. 제대로 설명하는 자가 없어요. 이사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사들이 왜 팔아야 하는지 종원들에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정리된 것을 준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사들 자기네들도 왜 팔아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정의해 줄 만한 내용은 마땅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름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종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정말 훌륭하게 종종을 운영해야 된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된다. 정말 멋지게 운영하여 우리 종종을 다시 한번 우리 연안리시 태자점사공포를 꽃을 활짝 피울 때가 되었다. 우리는 태자점사공파의 종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집단지성에 호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적극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종토 매각 부결이 목표가 아닙니다. 3분의 2를 얻기 위해서 외연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연구하고 기획하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한 예로 삼척공파 의원일가님이 전략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족보를 보면은, 그 족보 하단에 보면은요, 주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전하면은 연락처를 알아내고, 한 곳을 이렇게 뚫으면은 그 일대 전체가, 또 그 집안 전체가 다 엮어집니다. 그리고 주소록을 또 잘 활용하나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처를 알아내면은요. 이것을 잘하면 종종을 바로 세우는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면은 문자도 보내고 단톡방에 초대도 하고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를 등으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일간님께 전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에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 전화번호는 010-3402-0984입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문자로 좀 주세요. 그분들께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2,400명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분들께 한꺼번에 문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연안의시 단톡방에 약 한 330명 정도의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자기 의견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종중 땅을 팔지 못한다, 조상 땅을 팔지 못한다 하시면서 목숨처럼 지키셨습니다.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의전공 종토수 영상을 이렇게 보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유튜브를 딱 들어갔어요. 유튜브를 먼저 들어가서 여기에 유튜브 검색하는 여기에다가 의전공 종토수호 요거를 입력을 하면은요. 그걸 입력을 하면은 바로 요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요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팔꽃 요 아이콘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클릭하면 바로 의전공 종토수 하는 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요 채널에다가 그 위에 상단에 보면은 홈 동영상 이렇게 나오는데 요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딱 여기를 누르면은 바로 제가 올린 모든 영상들이 뭐 다 나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구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옆에 종에도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새 영상이 올릴 때 문자가 갑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일치 없습니다. 또 좋아요도 이렇게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종토를 위해서 종토수호 화이팅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길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